안녕하세요. 월간 해나책장 11월의 책입니다. 11월의 책의 주제는 사랑의 위로인데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재료 중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소개할 책들은 저에게 울림이 컸던 책들이고요. 제가 별 5개를 주고 싶은 그런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노인경 작가님의 사랑의 아니오군입니다. 이 책은 인스타 피드를 통해서 처음 접한 책인데요. 읽으면서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뉴욕에 갈 때 애기 엄마들 선물로 몇 권 더 샀던 책입니다. 한국인 엄마, 이탈리아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 아루의 이야기이고요. 이 책의 강점은 관찰력과 표현력입니다. 네, 이런 그림체와 이게 노인경 작가님이고 아루예요. 예, 아루와 엄마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책이고요. 여기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2장은 아루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3장은 우리니까 할 수 있는 말. 4장은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야. 이렇게 4개의 챕터 속에 8개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그림책 작가인 엄마의 이야기인 만큼 엄마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책인데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계속 마주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엄마와 아루의 놀이 장면들을 그리면서 채우고 있는 문장들이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데요. 아루야, 내 생각엔 말이야.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고 서로 다른 것이 만나면 새로운 게 생겨. 꾸준히 파면 뭐라도 찾을 수 있고 작은 돌멩이라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지.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다 오르고 나면 신나게 내려와. 궁금하면 어디든 돌아가고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 두드려. 내 마음껏 즐기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해보고 실패는 금방 잊어.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빛이 가면 어둠이 온단다. 어둠이 오면 조용해질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 개연성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에겐 개인의 삶이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사라지는 만큼 아이와의 보석 같은 시간들이 가득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자녀 없이 부부가 즐겁게 사는 걸 추구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건강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엄마들이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거고 저 같은 결혼 정년기의 싱글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이 책의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옥 같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이 정말 멋지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협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아이의 성장이 정말 사랑스럽게 그려지는 아름다운 동화책이고요. 사랑의 아니오군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노인경 작가님, 앞으로 책 내시면 믿고 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뉴욕 여행에서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행은 저의 30대 초반과 중반의 큰 흐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갔던 여행인데도 의외로 돌아올 때 많은 내면의 변화와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그게 여행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내 마음을 돌아볼 계기가 주어지고 새로운 관점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게 저의 일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10편의 단편 속 인물들에게도 아일랜드 서부 해안의 스톤하우스 호텔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계기가 됩니다.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계기와 매듭이 필요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 메이브 빈치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설가이자 극작가,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2012년에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겨울의 일주일은 메이브 빈치의 마지막 작품으로 사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스톤하우스의 주인이 되는 치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치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 뉴욕으로 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뉴욕에서 계속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믿고 싶었던 현실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거짓된 편지를 아일랜드의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녀에게는 꾸며낸 그 삶이 보상이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꾸밀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톤하우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곳에 방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단편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예언적인 능력을 지닌 프리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치키와 닮은 듯 다른 상처를 가진 인물인데요. 그녀 역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치키는 그녀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이 소설의 아름다운 부분은 위로인데요. 아팠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메이브 빈치의 속도감 있는 문체가 너무 재미있게 풀어내고요. 또 시원시원하고 따뜻한 인물들을 통해 메이브 빈치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프리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기에 치키의 거짓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녀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프리다는 알았다. 자동차 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결혼식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치키는 잘 지낼 것이다. 그녀가 방긋 웃었다. 모두 잘 될 것이다. 제게 꿈이 있다면 작은 시골 마을에 스톤하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는 건데요. 거기서 글을 쓰고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동경이 있어요. 이 책 그 겨울의 일주일을 읽으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풍경들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읽는 내내 힐링이 되고 대리만족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작가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책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읽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 세 번째 책은 존 버거의 결혼을 향하여입니다. 존 버거는 1926년에 태어난 런던 출생의 작가입니다. 문학과 예술, 사회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이기도 하고 2017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저의 인생과 문학의 화두는 사랑과 연대인데요. 저는 제 신앙의 베이스인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과 연대를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사랑과 연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존 버거라는 작가입니다. 혹시 존 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분의 글은 한 번에 직관적으로 슥 읽히지가 않아요. 문장과 행 간에 깊은 층이 있고 그걸 담아내는 작가의 인사이트와 역량이 깊은 바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거의 책은 다 읽었다 하기에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어서 여러 번 읽게 되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에이즈에 걸린 니논과 그의 연인 진호가 결혼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불치병과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통속소설 같지 않나요? 그러나 작가가 존 버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은 에이즈에 걸린 니논과 그의 연인 진호, 그리고 이 연인의 부모님들과 이 글의 화자인 장님 상인, 그리고 인물들이 결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인물들입니다. 작가는 부지런히 걸어가며 이 인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갑니다. 그 하나하나의 서사를 연결하고 쓰다듬는 작가의 필력이 놀랍고요. 예술과 철학에 조예가 깊은 그의 역량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니농의 엄마 제냐와 아빠 장 빼레로,
그리고 니농이 엄마를 만났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니농의 엄마 제냐는 미래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농의 아빠 장빼레로는 평생 신호원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인생과 딸 니농의 병을 마주하는 이 부모의 이야기는 구석구석 먹먹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엄마의 말씀, 사람은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법, 미래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 순간 엄마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질 수 없었다. 내 동생보다 더 가깝게. 그리고 나서 전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고 좀 울었다. 엄마는 내 귀를 만지작거렸다. 동급생 사내애들이 그렇게 만지고 싶어 하던 내 귀를. 이게 미래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라는 말은 엄마의 인생을 압축해주는 말인데요. 그 순간 엄마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질 수 없었다는 니농의 말에서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니농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던 지난 긴 시간들이 다 담겨 있으면서도 니농이 치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위로와 치유가 이 책에는 가득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멈추고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작가가 심어놓은 것들을 충분히 마주하면서 천천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제시한 사랑에는 깊은 연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초반에 등장하는 보송 할머니라는 분은 모리행의 열차에 깔려 다리가 잘린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사가 이게 깔렸잖아요, 열차에. 그래서 자기에게 도끼를 가져다가 다리를 좀 잘라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거를 이 할머니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다리를 잘라고 이 병사가 살아나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그 병사를 다시 만나면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진호는 니농을 배에 태우고 역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호, 당신 내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에 닿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지. 당신에게 우리가, 당신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이거를 나중에 인용하면서 그 연민에는 공포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할머니의 사랑도 진호의 사랑도 되게 위대하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만큼 진호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니농이 에이즈란 걸 알고 반대하던 아버지는 천천히 서서히 그들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카페에서 읽고 있다가 책을 덮고 엄청 이렇게 눈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눈물 닦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읽었는데요. 이게 저가 생각하는 절정의 장면입니다. 너는 이 프랑스 여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 선별하거라. 너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여자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 여자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라. 너는 자식은 갖지 못한다. 그런 몹쓸 병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길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진호, 너도 짝을 짓거라. 그 여자와 결혼하거라. 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지 바이러스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고철은 쓰레기가 아니다. 진호야, 그 여자와 결혼하거라. 이 장면을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다음을 못 읽고 덮었던 장면인데요. 너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지 바이러스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호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 아버지의 고뇌하는 가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진호의 고뇌, 니농의 아픔, 니농의 부모님의 눈물 같은 장면들이 이 서사를 굉장히 먹먹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에 진호 아버지의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서 굉장히 몰입이 되고 진짜 많이 울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보면서 이 책의 절정인 장면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위대하고 연민은 정말 따뜻하구나. 나도 이런 마음과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지한 사랑이나 성찰이 존중되지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롯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랑과 연대를 이야기하던 작가를 만났는데요. 저는 존 버거의 작품과 함께 세월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항상 제게 3가지 키워드로 다가옵니다. 사랑, 연대, 그리고 그럼에도인데요. 인생의 모든 장벽과 슬픔 앞에서도 그럼에도 사랑을 믿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의 시선에 늘 용기를 얻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들여다보는 그의 성찰을 통해 관계를 배웁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문예지 그란타의 한 편집자는 이렇게 자문자답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자의 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작가는 누구일까? 나는 존 버거가 바로 그 작가라고 믿고 싶다. 버거 이외에 도대체 누가 영국의 최상급 소설가이다, 최상급 미술 평론가, 그리고 최상급 수필가이다, 최상급 정치 이론가의 명성을 한꺼번에 독차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가 드러내는 분노의 힘과 섬세한 감지력, 그의 문장이 지닌 음악성, 그리고 그의 논쟁의 열정과 사나움을 모두 사랑한다. 존 버거의 작품을 한 편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찬사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저의 최애 작가의 따뜻한 소설 결혼을 향하여. 이 책은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과 이별 후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다이어터라는 책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 뉴욕 국립도서관 가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곳에 가지고 가서 정말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회사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니까 바로 체중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의 지인분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고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필요한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알찬 만화입니다. 본투비 비만이었던 수지가 착한 양아치 차니 트레이너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유쾌한 만화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수지는 1년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해요. 90kg에서 40kg대로 내려갈 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읽다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읽으면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여기서 맨하탄에서도 읽었고 이거를 근육을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씩 약해진다.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일부 파괴되고 파괴된 근섬유가 회복하면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근육이 성장한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 섭취,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거 흰둥씨 제가 좋아하는 새벽 작가님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서 봤는데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쿨링 다운을 해라. 운동을 쉬는 날에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이 좋아진다 하면서 운동에 필요한 것들, 제가 기억할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 보이는 예, 마운틴 클라이머 하는 동작들 막 그리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읽었고요.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체력이에요.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는 건강한 다이어터가 되어서 날씬하고 근육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몸살 없이 한 해를 살아보는 거. 이게 아마도 불가능하지 싶은데 이건 역시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만화로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보들이 또 이렇게 기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새길 내용들이 많았고 굉장히 알차고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다시 이렇게 늘어질 때쯤 다시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장만을 한 책이고요. 굉장히 다이어터들에게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책으로 건강한 다이어터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4권의 책을 살펴보았고요. 4권, 6권이죠, 정확히는. 예.
4개의 책을 살펴보았고요. 11월의 주제는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는 동안 5년 동안의 저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서 소개해 봤는데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12월 월간 해나책장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